삼성전자 역시 계속해가지고 HBM3 또는 3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연말까지 바이오가 좋았었지만 1, 2월은 주기적으로 통상적으로 약했었고 3월, 4월은 강했었다라. 리튬 가격의 상승을 예측하는 이유로 그 채굴 원가의 상승도 하나 있다. 지난주 시장에서는 이제 엔비디아가 다 해먹은 주라고 그냥 적어놨는데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가속 컴퓨팅과 생성형 AI가 티핑 포인트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더 급등을 했었습니다. 어저께 마이크론이 HBM3E를 2분기부터 출하를 시작한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마이크론 주가가 급등을 했고 오늘도 역시 상승 마감이 됐는데 그 반작용으로 어저께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하이닉스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의 어떤 기대는 하이닉스가 독주 아니냐라고 했다가 이제 마이크론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역시 계속해가지고 HBM3 또는 3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글쎄요, 이거 저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가 밀릴 때마다 이거를 못 만들 게 아니라고 하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역발상적인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주요 그 내용들 어저께 뭐 밸류 프로그램 발표 났었고요. 그저께 오늘 같은 경우는 4분기 GDP QOQ 수정치가 발표가 되고 이제 29일 날 목요일 그러니까 이거는 MSCI 분기 리뷰가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PCE 지수가 이제 목요일 날 밤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밤 9시쯤 되겠죠. 그때 발표가 날 예정입니다. 시장은 지금 이걸 주목하고 있고요. PCE 지수 관련해가지고 블룸버그 컨센은 현재 2.4%, 코어 PC 같은 경우는 2.8%를 예상하고 있고 클리블랜드 연은은 그 연은에서 인플레이션 나오는 지금 PCE가 2.3, 그 다음에 2.74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를 오버해서 나오게 되면 시장이 조금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거는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닷컴 버블 얘기들 자꾸 나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좀 비교를 해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당시 시가총액 5위 안에 들었었던 그 기업들의 전체 시총 비중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17%였는데 현재는 25%다. 그래서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이제 것 때문에 버블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반면에 NH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온 걸 좀 보니까 실제 좀 비교를 해보면 그 경기 조정 주가 수익 비율로 물가를 반영한 걸 감안을 해서 봤을 때는 과거에 비해 가지고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그래도 옆으로 보면 여전히 낮은 편 역시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높은 편 아주 뭐 밀레니엄 버블이라든지 코로나 때처럼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높아 보인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배당 할인 모형을 통해 가지고 계산된 요구 수익률에다가 무위험 수익률을 차감한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면은 리스크 프리미엄이 별로 높지 않다라는 걸 또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NH증권 리포트에 나온 내용입니다. 저희 이제 최근에 지금 증시의 흐름을 좀 보면은 그 미국하고 동맹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디커플링 내지는 디리스킹에 추종을 하거나 같이 순응을 하는 기업들이 국가의 그 외국인 순매수하고 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거기에 좀 뒤늦게 좀 따라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비슷해 보이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지금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물론 이거는 밸류 프로그램의 영향이긴 하지만 그것이 좀 월요일 날 좀 더 강하게 나왔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지만 어쨌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면서 코스피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그림을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얘기들, 이제 트럼프가 사실상 이제 3월 5일인가요? 슈퍼 화요일 그때 아마 결정이 나게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거 시나리오 1, 2를 가지고 역시 정리해 놓은 게 있어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자료를 통해서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뭐 하면은 대선 이슈도 있지만 재판 이슈도 있다 해가지고 지금 재판과 관련된 거 역시 자료가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중국 증시가 계속해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제가 지지난주엔가 출연했을 때 중국 증감의 수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 항상 경기부양책이라든지 증시부양책을 내놔가지고 지수를 반등시킨 경험이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기관 매수 우위를 유지하게끔 그래서 뭐 하루 매도를 하게 되면은 매도량 자체를 갖다 매수 총량의 총 금액을 넘어서지 못하게끔 조절하는 것까지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춘절 효과에다가 소비 유도 정책들 이런 것들도 좀 효과가 나오는 것 같고 3월에 또 양회가 있기 때문에 양회에 대한 정책 기대감도 역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밑에 지금 그림을 보면은 이건 특이해서 가져온 거지만 지금 중국 개인 예금 저축이 전년 대비해서 초과저축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실 중국인들이 돈을 안 쓰고 있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코로나 후유증, 코로나 당시에 정부에서 어떤 부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국민들한테 해준 그 지원 이런 것들이 너무 약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따른 좀 리스크 관리 이런 측면이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경기 회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정책을 통해 가지고 소비를 좀 부양시키면 이런 자금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가지고 제가 올 초부터 가지고 나온 그래프입니다. 작년까지 연말까지 바이오가 좋았었지만 1, 2월은 주기적으로 통상적으로 약했었고 3월, 4월은 강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 2월 약할 때 바이오 주식을 좀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왔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역시도 3월, 4월은 계속해서 제약바이오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갖다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알테오젠이 지난 주간에 그 키투르자하고 이제 SC제형 개발 관련해가지고 독점 계약으로 이제 공시를 한 개 품목에 대해서 정정을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펀더멘탈을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그 대표 그 바이오텍 기업들이 글로벌 그 제약사들하고 연계 협업을 해가지고 같이 일을 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에 글로벌 제약사들하고 어떤 거래 관계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승인과 관련된 것들이 좀 나와 있는 것들 이런 것들만 제가 좀 리스팅을 해봤습니다. 작년 12월 27일 날 얀센에 그 2조 2,400억을 라이센스 아웃했던 레오켄바이오가 있고요. 종근당 같은 경우는 11월 6일 날 사노피하고 1조 7천억짜리 그 라이센스 아웃을 한 게 있었고요. 유한양하고 오스코텍은 렉나자포의 병용요법이 지금 FDA 그 승인 신청 들어간 상태에서 우선 심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향후 일정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HLB 같은 경우는 리보세라닙, 캄젤리주맙 간암 치료제가 이제 FDA 최종 승인을 앞두고 파이널 리뷰가 3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14일 날 비알코올성 지방감염 치료제 승인 여부가 주목이 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신약 자체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제 또 승인이 날 경우에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국내에서 개발을 하고 있거나 관련된 업체들이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3월, 4월을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4월에 AACR이라고 해서 미국 암 연구 학회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4월 5일에서 10일로 날짜 확정됐고요. 이쪽에서는 초기 임상과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참여하는 업체들 정리해 놓은 거 있는데 더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제 기사에서 리스트업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스코라고 하는 게 이제 임상 종양학회 이게 이제 그 AACR, 아스코, 에스모 해가지고 그 암학회 3대 그 학회 중에 하나인데 이게 가장 크고요. 5월, 6월 중에 하게 되고 이 아스코에서도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이런 성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 5월 말에서 6월에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이제 3월, 4월이 좀 전체적으로 그 바이오텍은 강세를 보였었다라는 것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가지고 월요일 날 발표 났지만요. 일단은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관련해가지고 발표되기 전에 그 에르메스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그 외국 회사에서 그 한국에 대한 시각을 좀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제가 좀 붙였는데요. 이제 디스카운트 원인을 갖다가 이제 고질적인 지배주주의 횡포. 그러니까 뭐 소액주주를 무시하고 대주주의 이익 위주로 많이 이제 그 운영을 해왔다라는 거, 높은 상속세 때문에 지배주주가 주가를 높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낮은 배당 성향,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고 나서 소각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대주주의 이해관계하고 많이 맞물려 있다. 그리고 경영권 변동 시 지배주주에게만 프리미엄을 제공하고 일반 주주한테는 매수 청구권이 없어가지고 일반 주주들은 사실 그 차익을 실현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사가 주주의 충실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너의 거수기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면서 비판을 좀 많이 했는데 관련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마지막에 한마디에 적어놨던 게 희망적인 것은 모든 기업이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저평가는 밸류 저점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위로 아닌 위로를 좀 해주긴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을 좀 기대했었던 거는 좀 강제성만 좀 도입이 된다 그러면은 2015년에서 17년간 실시했었던 가계소득 증대 세제와 관련돼서 그에 상응하는 효과가 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배당 소득을 좀 그 당시에 키우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기업소득 환류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이제 기업과 관련된 거니까 그건 좀 나중에 논외로 하더라도 이거는 뭐냐면 그 투자나 임금이나 배당에 사용하지 않은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를 매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회사 내에 유보자금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도 어차피 과세를 하게 될 거면 그 부분을 차라리 일반한테 또는 주주들한테 이제 배분을 하면서 배당을 좀 늘리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 주가는 긍정적으로 우호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코스피 상장사 배당금과 배당 수익률 추이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15년에서 17년 사이 보시면 이게 급격하게 배당금이 좀 늘어나는 그림이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 역시도 보시면 15년에서 17년 이때 보시면은 자사주 매입도 갑자기 크게 늘어났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소각용 자사주 매입 역시도 좀 많이 늘어났었던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강제적인 규정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냥 컨설팅이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사가 난 거 그냥 한 줄로 요약했습니다. 금융위가 밸류업 페널티 없다. 어려우면 참여 안 해도 돼. 그냥 한마디로 니들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내가 니들이 착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하면서 이렇게 길을 안내해 주는 듯한 어떤 느낌이었었기 때문에 그냥 제 느낌에는 그냥 착한 어린이가 되세요 하고 초등학교에서 도덕 시간에 가르쳐 줬던 그런 내용들. 근데 사실 지금 기업체들이 그걸 몰라서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좀 버티는 좀 미운 오리들은 좀 부스팅 시킬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사전지 관련돼 가지고 전기차 관련돼 가지고 기사 난 것들 몇 개만 이제 좀 특이한 것들 정리를 해봤는데요. CATL이 그 최대 주주인 정유친이 지분을 23.5%로 낮췄습니다. 이거는 이제 FEOC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비판적인 얘기들은 나오고 있지만 아직 의회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구체적인 액션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이 FEOC를 피해갈 수 있는 중국의 꼼수를 또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리비안이 배터리 자체 생산을 포기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 전기차 업체들이 배터리 자체 생산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테슬라도 그렇고 이제 여러 군데서 지금 자체적인 배터리 셀 만드는 쪽을 만들어 놨는데 테슬라 역시도 지금 4680 쪽에서 수율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LG화학이나 파나소닉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막 오퍼를 좀 받는 뭐 이런 단계를 가져간다는 등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또 이제 그 배터리 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기차 업체들하고 힘겨루기라기보다는 어쨌든 이해관계에 맞물려 가지고 좀 중요할 것 같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왔고요. 최근에 그 탄산리튬 중국 선물 가격이 지금 5일 연속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 가지고는 중국 현지에서는 중국 정부가 환경 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그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광산은 폐쇄, 그 생산을 중단 조치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엘버말이나 그 다음에 그 호주의 필바라 광산 같은 경우도 그 업황은 좀 바닥을 쳤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글이 나온 게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리튬 가격을 상승을 예측하는 이유로
그 채굴 원가의 상승도 하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게 채굴을 시작을 하게 될 때는 이제 양질의 리튬을 많이 이제 채굴을 하게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크지를 않은데, 반면에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광의 품위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리튬 함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산 원가가 올라가고 임금도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 광산의 경제성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 양을 생산을 하게 되더라도 해가 갈수록 원가 절감이 아니라 오히려 원가가 늘어나는 효과도 좀 있다. 이런 측면들 때문에 향후에 리튬 가격이 바닥에서 반등을 할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장 마감 후에 그 에코프로 BM이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상장 폐지 승인을 위한 의안 상정을 결정을 했다. 이제 이 공시가 나왔고요. 시간에서 8% 이상 오른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거는 이제 리튬 선물 가격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새벽에 끝난 그 미 증시에서 엘버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차트 여기 보시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바닥을 좀 다지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자동차 업체 ETF인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여기도 전반적으로 바닥을 다지면서 주가는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튬 가격이 바닥을 친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 쪽에 어떤 반응을 둘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좀 시장을 좀 보면은 너무 급하게 움직이니까 사실 일반 투자자들이 그 길목을 잡고 내 주식을 가지고 버티지 않고 그 주식을 쫓아가 가지고는 수익 내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또 가는 주식들을 보면 무섭게 가기 때문에 사실 포모 현상 비슷한 게 나와서 나도 모르게 또 이제 추격 매수를 해야 되나 하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좀 이제 수익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사실 어저께도 보면은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한 3배? 3배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요. 시장의 딜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올라가서 수익 내는 거 그 구간에서 같이 흥분하는 것도 좋겠지만 조금은 좀 냉철해질 필요도 있고요. 1년 내내 내가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그 포모 현상 비슷한 어떤 생각보다는 내 차례를 좀 기다려 보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설명드렸었던 내용들 가운데서 이제 저는 3월 달 이쪽을 놓고 말씀을 계속 드린다고 하면은 방산하고 바이오 쪽,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나라는 별 재미가 없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전기차 업체들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엘버말이라든지 필바라든지 뭐 탄산리튬 선물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꾸준히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에코프로 BM의 거래소 이전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공시 나왔던 거, 이게 또 하나의 시장의 어떤 동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 GM향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이라든지 아니면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쪽, 이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위 관련해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좀 실망 매물 비슷한 게 좀 나왔는데, 그 가운데서도 보면은 금융위의 어떤 정책과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 내지는 거기에 부응해 가지고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상당히 주가가 괜찮습니다. 그렇게 크게 밀리지도 않고 있고요. 어저께도 보니까 이제 삼성그룹 관련돼 가지고 이제 자사주 소각 발표를 했었던 삼성생명이라는 주식도 여전히 견주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자사주 전량 소각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메리츠 종합금융이라든지, 그리고 어제는 소폭 보합권에 있었던 것 같은데 소폭 밀렸었던 것 같지만 현대차 관련돼 있는 기업체들 역시도 상대적으로 좀 견조했었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금융위 정책에서 강제성이 없다라고 그러면은, 사실 강제성이 부여됐을 때는 딱 보이는 회사들이 몇 개가 있었지만 그게 없어진 상황이라고 그러면 그거를 않는다고 한다면은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에 나서고 있는 기업들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 전반으로 좀 확산이 될 수만 있다면은 이와 관련해 가지고 뭐 외국인들이 크게 실망해서 빠져나간다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를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게 큰 그림에서는 한 물이 지나갔었고, 그 다음에 바닥 대비해 가지고
밸류업 관련해 가지고 저 PBR 주식들이 3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급등을 한다기보다는 조금씩 기간 조정을 좀 받으면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향후에도 이제 밸류업과 관련해 가지고 각 기업들 그다음에 그 정부의 어떤 스탠스라든지 이런 거를 좀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어떤 기업들이 거기에 호응하는지에 대해서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